아침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 안 묻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관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피부과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세안을 잘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세안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세안에 대해서 바로 얘기 시작해볼게요. 시작하시죠. 세안이라는 게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씻어서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씻어내고 남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얼굴에 색조 화장이나 먼지, 선크림, 그리고 각종 노폐물 등을 씻어내고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은 남긴다 라는 뜻이죠. 사실 근데 말로만 들어보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피부는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벽처럼 각질세포와 각질세포끼리 연결해주는 세포간 지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안제를 이용해서 얼굴에 이제 기름때를 벗겨낼 때, 물론 기름때들도 벗겨 나가지만 이 세포간 지질도 같이 씻어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한 세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포간 지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각질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 천연 보습 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세안을 하게 될 경우 이 천연 보습 인자가 씻어 나감으로써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과하게 씻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마큼 씻는 게 과한 거고 얼마큼 씻는 게 괜찮은 건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세안을 할 때 최대한 1분 이내로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지나친 러빙으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안을 했는데 기름기가 싹 빠지고 뽀드득 소리가 난다. 그러면 좀 과한 거고요. 만져봤을 때 약간의 유분기가 좀 남아있는 듯한 정도까지가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안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트 루틴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작하시죠. 클렌징 밀크로 우선 1차 세안을 하거든요. 보통 한 2번 정도 저는 펌프를 하고 있고요. 비벼? 러빙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가보자. 코부터. 그러면 컵도 같이 하고, 그리고 좀 살짝 묻혀서 유화를 시킵니다. 아, 진짜 30초도 안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불타오르네. 잠시 후. 이렇게 하고요. 58초네. 최대한 1분 이내로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정도 저는 펌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미용식으로 끝! 닦을 때는 다 문지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침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약산성 폼 클렌저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번 펌핑해서 이거 물 안 묻힌. 실수했어. 아이, 물 묻히고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잠깐만요. 아이. 저게 1분 세안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1분에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사실 1분 안에 저도 세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눈화장도 짙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1분 안에 끝낸다? 그러면 완벽하게 세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뽀드득 씻기지 않은 이제 그런 정도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딱 시간에 맞춰서 구애받아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색조 화장을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데일리 클렌징 그런 거를 본인 직접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부의 pH가 5.5에서 6.5 정도, 이 중성이 7인데 약한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 피부 장벽의 회복과 보습이 될 수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문지를 때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손에 힘을 빼고, 저는 이제 손끝으로 약하게 이제 문지르는데 최대한 빨리 세안하는 게 좋고,
좋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고 지금도 뭐 술을 먹거나 밤을 새거나 하면 조금 그런 게 심해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건조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턱 쪽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 쓰고 막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여드름도 나고 T존이나 이런 부위는 이제 기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세안을 할 때 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위를 처음에 보통은 볼부터 문지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닿는 대로. 근데 저는 이제 T존이나 기름 많은 부위 먼저 문지르고 그다음에 볼 쪽을 세안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쪽이나 눈가 쪽 같이 예민한 부위를 문지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위를 조금 더 세안하는 방법으로 세안을 하고요. 보통 화장을 하면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는 화장품이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는데 1차 세안제를 할 때 클렌징 오일이나 뭐 클렌징 밀크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화장솜 같은 걸로 이렇게 티슈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클렌징 밀크로 이제 얼굴을 한번 문지르면 수도꼭지에 손을 살짝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물기가 살짝 묻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얼굴을 문지르면 이 기름이 유화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적당히 문지르고 나서 물로 세안을 하고 그리고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면 돼요. 저는 피부가 좀 민감성이면서 건조한 타입이어서 1차 세안은 클렌징 밀크로 시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클렌징 폼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꿀팁이라고 사실 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클렌징을 딱 한 다음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이 많이 당긴다. 그러면은 뭔가 세안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세안제가 나한테 맞지 않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기 피부 타입에 뭐 어떤 세안제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특히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세안제를 그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처럼 딱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건조한 타입이다 라고 하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피부가 민감한데 건조하다 이러면 클렌징 오일은 조금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클렌징 크림이나 밀크 또는 로션으로 1차 세안을 하고 그 다음 클렌징 폼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가 기름진 타입이라면 클렌징 젤을 사용하고 그 다음 클렌징 폼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게 좀 조정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원장님께서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중에 보면 요즘에 모공 브러쉬, 막 진동 클렌저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사용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거 해도 되는지, 이게 진짜 피부에 좋은지, 모공 청소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안 하면 모공이 지저분해지는 건지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는 클렌징 도구를 사용해서 세안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계속 언급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클렌징 도구를 오랫동안 세안을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물론 클렌징 도구를 사용했는데 피부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부 장벽이 원래 좀 튼튼하시거나 지성 피부 중에 여드름이 없으면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 1, 2회 정도 사용을 하셔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깨져 있고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설명을 하죠. 진료실에서 지금까지 환자 보시면서 뭔가 세안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좀 세안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를 보다 보면 세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세안을 15분 동안이나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세안 시간이 길게 되면 마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붉어지면서 또 그 사이에 염증도 생기고 가려워지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문제는 너무 세게 세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흔해요. 주로 T 주변에 이제 유분기 많은 곳이나 피지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이제 세게 박박 문질러서 세안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지속적인 자극이 되면
되면서 모세혈관의 확장이 생긴다든지 또는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또 하나의 자극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안제를 과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세안을 너무 깨끗하게 안 해서 피부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열심히 닦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는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세안을 하지 않아 세안하지 않아도. 특히나 여드름 환자분들이 세안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청소년 여드름 환자를 데리고 온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안을 잘못해서 여드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진료실에서 보면 여드름 환자분들이 저 너무 기름이 많은데 이거 피지가 없어져야 여드름이 좋아지니까 하루에 10번씩 쓴다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씻어서 여드름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계속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과한 세안을 하면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여드름균이 훨씬 더 쉽게 침투하고 염증이 심해져서 여드름이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이유로 입자가 큰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젤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드름 환자분한테는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세안 횟수도 몇 번 씻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 2회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습제라는 거를 바르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떠다니는 먼지들도 있고 베개나 침구류 같은데 진드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누워서 밤에 자는 사이에 피지도 분비되고 노폐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씻을 필요는 없지만 물로만 씻지는 말고 약산성 클렌저로 그냥 가볍게 세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진짜 세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진료실에서 너무 질문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세안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